안녕하세요. 전기사관학교 교수입니다. 제74회 2일차 문제 1과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좀 분리를 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제가 직접 이게 그려가지고 만든 거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험장 문제와는 출제 문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뭐 좀 추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와는 같지 않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 차트로만 움직이는 문제예요. 똑같아요. 74회 1, 2, 3일차 1번 문제가 다 타임 차트로만 움직이는 문제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버튼이 하나밖에 없네요. 1번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요건 네가티브로 동작하는 동작이고요. 포지티브로 동작하는 동작은 리셋, 리셋 있고요. SSC도 리셋이네요. SSC 리셋이고, 이거 뭐 동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간만 보면 되겠어요. 이건 2초, 4초, 6초, 8초, 10초, 12, 14, 16, 18초네요. 18초가 되면 지금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여기 동작이 끝나고. 근데 동작이 됐다는 얘기는 내부 릴레이가 여기서 쭉 살아오다가 여기서 끊어졌다는 얘기죠.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요걸 끊어주는 건 여기에 대한 타이머란 애가 만약에 T, 여기서는 제가 타이머를 100을 쓸 거예요. 좀 뒤에 번호를 쓸 거고, T100을 쓴다 그러면 이게 T100으로 끊어주게 되면 리셋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작이 되면 된 거고, 요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끝나는 것 같아요. 요게 시간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출력이 뭐 한 개, 두 개, 여기도 한 개, 두 개, 단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출력이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요걸 먼저 프로그램을 잠깐 해보고 또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고, 여기 제가 지금 변수를 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만들어 놨는데 다른 값들도 제가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값을 그대로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F3, P3, P3이 SSA니까요. F4, P4 살고 죽고 SSA가 동작할 때만 동작을 하면 되니까 이 화면을 조금 줄여봅시다. 조금 줄여서 하나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하나 정도만 보면 이 정도만 봐도 나머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티브니까 Shift F2 그리고 P3 누르면 P0네요. P0 그리고 M100을 쓸 거예요. 밑에서 왜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좀 크니까 밑에서 볼 수 있게 화면 조절하고요. M100을 쓸 거고 컨트롤 3 병렬로 붙여주는 겁니다. M100을 붙여서 타이머를 돌려요. 타이머도 T100을 쓸 거예요. T100을 쓰는데 지금 각각의 기종에 따라서 타이머 100ms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를 참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범위를 초과해 버리면 시간에 대한 이제 범위 자체가 값 자체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 기종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사용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F10 T100이에요. 저는 30이니까 T100 180 18초니까 18초가 살 거예요. 그러면 요건 동작이 끝나 버렸어요. 요걸 리셋을 잡아줄 건데 제가 원래 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요. F4 SSC 죽으면 결국 얘 반전을 쓸 거기 때문에 얘가 죽거나 얘가 살거나 얘가 살거나 그리고 또 타이머
T100이 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SSC가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SSC F4 P2 SSC P2 Shift F9 반전 주고요. Shift F4 Mbek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내부 릴레이 자기 유지를 세코이를 쓰지 않는 내부 릴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이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기서 전원이 끊어지면 얘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대로 움직이면 얘는 내부 릴레이가 끊어지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럼 여기다가 내부 릴레이를 끊어줄 거예요. 뭘로? SSC가 살면 죽게끔, 그리고 PBC가 살면 죽게끔, 그리고 타이머가 살면 죽게끔. 이렇게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요. 실제로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럼 출력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출력은 시간 계산한 걸 봐야겠죠. 시간 계산한 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붙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다 3, 0보다 크고 T100이 2초보다 작네요. 2초. 이게 P20. 그리고 하나 더 16보다 160보다 180 180이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대로 그냥 복사를 그냥 할게요. 두 번째 PLB 역시 0보다 크고 4초보다 작네요. 4초 P21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그럼 얘는 14초. 14초, 여기 14초에서 18초 전에 14초 140 봅시다. 140 180 180 넣어주고요. 이제 이게 계속 붙을 거면 요렇게 올라간 것까지, 이렇게 올라간 데까지 복사를 하면 요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개 끝났으니까 이제 4개씩 출력이 붙겠네요. 그죠? 4개씩 출력이 붙으면 시간은 PLC는 0부터 2초 P22, 그리고 위에 가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봅시다. 복사를 해서 4개가 되겠죠. 4개. 그러면 얘는 4초부터, 두 번째는 4초부터 6초까지 살고, 그리고 120, 12초부터 14초까지 살고, 그리고 얘는 160부터 180, 16초까지 살고, 출력을 바꿔줘야죠. 출력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수하겠죠. P13 홈키, 컨트롤 홈키 누르면 끝으로 가버리고, 엔더키 누르면 마지막으로 옵니다.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이제 출력이 3개네요. 그죠? 0에서 2초 가고 P24, 다시 얘 복사를 안 하고 출력 2개니까 분단이 됐구나. 얘는 8초부터 10초네요. 8초 100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160부터 180.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작을 어차피 뭐 시키는 건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 짜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과제를 시작할 건데요. 하드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 과제를 보시면 지금 미니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여기 미니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4회 3일차에 이제 찍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 좀 설명이 빈약해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니멈 최소값, 썸 합계,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값, 그리고 소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명령어는 맥스, 미니멈, 썸, 맥스, 미니멈, 썸, 에버리지, 그리고 소트 이렇게. 요건 정렬이고요. 요건 평균, 요건
요건 합계, 요건 미니멈,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명령어 체계가 4개, 여기 평균값, 합계, 최대, 최소값은 동일합니다. 명령어 체계가 여기 아래쪽을 좀 보실게요. 보시면 작성 방법이 맥스 이렇게 쓰시고 S 값은 시작값, D 값이 될 수도 있고요. C 값도 될 수 있고 T 값도 될 수 있어요. 이 값에서 시작을 해서 n개 개수만큼 값 중에 최대값을 넣어라 또는 미니멈, 최소값을 넣어라, sum, 합계를 넣어라. 전체를 합해가지고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명령어 자체가 여기 포지티브를 쓰게 되면 굳이 맥스 p를 쓸 필요는 없고요. 맥스 sdn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명령어 자체에 맥스 p라고 쓰면 포지티브는 굳이 필요 없이 포지티브로 동작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S값 같은 경우는 맥스나 미니멈, 썸, 에버리지 값을 연산을 시작할 데이터의 주소예요. 연산을 시작할 int와 dint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 int는 int 그 정수예요. 근데 더블 인테그는 배장형 정수고 요건 지금 일반 정수는 그냥 int는 16비트고요. 요건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32비트. 데이터 종류가 약간 틀려요. 타입이 약간 틀리고 요 딘트라 하면 우리가 보통 MUL이나 또 다이브를 쓰고 나면 마지막 결과값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 인트로. 근데 우리는 add, sub 얘들을 계산을 한 결과값은 int예요. int 16비트. 데이터 값이 약간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딘트를 쓰게 되면 딘트가 되면 맥스나 뭔가를 만들기 이전에 MUL 뭐 C0 10 D0 MUL C1 뭐 20 D10에 넣었어요. 한 개 더 MUL C2 뭐 30을 D20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환을 해줘야 돼요. move 돌려주는 거죠. 어디로? D0을 어디로 넣어라? D 뭐 100에 넣어. 그리고 D10을 어디로 넣어라? D101 연속된 번호로 바꿔줍니다. D20을 D102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맥스를 가져가서 D100을 D200에 넣을 거예요. 3개. 이렇게 넣으면 D101, 102 여기 3개 값 중에 최대값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굳이 이 변환된 값을 사용하지 않고 C 값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C 값 자체를 연번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시다 보면 어떤 게 편할지는 조금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스의 S값 시작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 가능 영역을 보시면 이 사용 가능 영역이란 게 이제 어떤 값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얘기하는데 PMK 우리가 스위치로 쓰거나 출력을 쓰는 P 내부 릴레이 킴 릴레이 요런 릴레이들이 많은데 요건 굳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요 값 T 타이머 카운터 그리고 이제 N 값은 개수가 되니까 D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럼 D 값 상수니까 개수 숫자죠. 숫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D값 넣을 수 있겠죠. D값 넣을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다 S, D, N 값에 D값을 다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은 4개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이제 단지 조금 틀리다 하면 어떻게 명령어를 사용할 것인가 연번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가 좀 차이가 나겠죠.
맥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C0부터 얼마를 할까요? D0에 10개를 넣었어요. 그럼 C1, 2, 3, 4, 10번까지 9번까지겠죠. 10개니까. 이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건데 지정된 값, 우리가 지정할 값을 0, 뭐 짝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C, 6.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 값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0부터 이렇게 값을 4개, 4개를 잡았다 치면 4개를 잡았다 치면 요 값 중에 빈 것들 C1, C2, 그러면 C0부터 1, 2, C3까지를 찾는 거예요. 개수가 4개를. 연속된 번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멈 같은 경우는 중간의 값을 0이기 때문에 0을 찾게 된다는 거죠. 지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연속된 번호를 써서 값을 구해야 정확한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설명을 조금 보면 S로부터 워드 데이터예요. 워드 데이터 S로부터 N개 개수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D에 저장한다. 뭐 최대값, 평균값, 합계를 D에 저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사인드 계산이라는 건 이제 마이너스 음수가 있는 계산, 양수 계산. 이렇게 만약에 이게 16비트 같으면 값이 최대값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비트로 계산했을 때 이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 unsigned라고 하면 0부터 요 값의 2배가 되겠죠. 최대값만 있는 거. 음수가 없어요. 음수가 없는 게 unsigned.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다 signed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signed 연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소 비교는 사인드 연산이고 연산 결과가 제로다. D 값이 제로이면 제로 플래그를 셋한다. 제로 플래그라는 게 F111인데 F111, F3을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만약에 램프를 하나 25번을 켜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면 여기 살아서 불을 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로, 연산 결과가 제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문제 자체가 0이 된다. 0을 포함하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수가 0이 되면 명령어는 실행하지 않는다. 명령어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뭐 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설명은 다 똑같은데 뭐 연산 오버플로 요건 자기가 지정된 만약에 16비트라 하면 16비트 값에서 쓸 수 있는 최대 값을 넘어가면 캐리 플래그와 에러 플래그를 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개수가 0이면 연산하지 않는다. 연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버리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중요 포인트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 사용하는 건 똑같으니까. 자, 에버리지는 n개의 데이터 워드를 더한 후에 n으로 나눠요. 개수를 나누겠죠. 그래야 평균이 되니까. 만약에 10, 11, 12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1, 12 두 개 더하면 33이 되네.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나눠지니까 3으로 나눠지니까 1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10, 11, 13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34가 나오죠. 34가 나오면 3으로 나누면 평균을 저장하는데 여기 n개의 데이터 합이 n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즉 11.3333 이렇게 하는데 요 무시한다. 요 값만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에 저장되는 값은 int형이다. 정수형이다. 16비트 정수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트 같은 경우는 값이 명령어 체계 자체가 조금 틀린데 소트는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C0가 C1이 C2가 요 값이 있으면 이게 클 수도 있고 큰 값을 우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1, 2, 3일 수도 있고요. 뭐 2, 3, 1이 될 수도 있고 1, 3,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값들을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든 1, 2, 3으로 정렬을 시키든 3, 2, 1로 정렬을 시키든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지금 저희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으니까 중간값을 찾을 때 요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소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좀 명령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쓰기 위해서는 소트 밑에 명령어부터 좀 봅시다.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소트를 쓰고요. 그다음 s, n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라고 있어요. 또 안 보여. 이건 사용하진 않지만 오름차순 0이고요. 내림차수는 1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스캔 횟수. 스캔 횟수는 계산법이 있는데 굳이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한 10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값, D1 값, D2 값. 이 값들은 D2 값은 시스템이 쓰는 거고요. D1 값은 그냥 이제 스캔을 한번 완료를 하면 소트를 한번 완료하면 1이 되고요. 소트를 정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0이 됩니다. 0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들은 D 값을 임의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로 조금 올라와서 오퍼랜드를 한번 볼게요. S는 데이터를 정렬할 시작 위치예요. 시작할까. 그러니까 C1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C0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C0부터 정렬을 해 나가는 거고요. 연속된 번호로. 그리고 N1 같은 경우는 정렬 범위 개수를 넣는 거죠. 개수 몇 개를 할지 선택을 하고요. 이게 N1이에요. 밑에 여기 보시면 N1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N1을 만약에 D10으로 잡았다 그러면 D11 값에 0을 넣든 1을 넣든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놓고 이 값은 쓰지 않습니다. 값 자체에 명령어 자체에 쓰지 않는다. 근데 지정을 안 했어요. 요 지정을 안 해주면 0으로 인식되겠죠. 0이니까. 그럼 오름차순. 근데 습관적으로 오름차순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N2는 실행 횟수예요. 몇 번을 스캔을 할 건지.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 저는 10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D1 값에서는 이 무브로 다 돌려가지고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D 값을 무브 어떤 값을 넣어줄 것인가. 뭐 D0를 뭐 D10에 넣어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넣지 않고 D 값을 쓰지 않는 값을 가져다 쓰는 게 낫겠네요. 요러지 말고 쓰지 않는 D 값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제 값을 D10을 하나 써주면 나중에 소트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여기에 1이 된다. 실행이 되지 않으면 스캔을 하지 않으면 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D2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영역이니까 아무 D값이나 사용하지 않는 D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 자체는 나중에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동작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어차피 SSA가 살았을 때 살았을 때 동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끊어지는 순간 리셋이에요. 리셋. 즉 네거티브 될 때 SSC가 네거티브 될 때 리셋이고, 이 카운트는 같지 않을 때 SSM 동작하고요. 그리고 MNK는 0보다 크다. 그리고 MNK 중에 M이 최소일 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제가 C0, C1, C2로 잡는다 그러면 이 C0 값이 D 최소값, 우리가 미니멈을 써가지고 값을 만들 거예요. C0부터 D0에 넣을 거예요. 3개를 최소값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C1, 2, 3 중에 C1, 2 중에 3개니까
최소값만 선택을 해서 여기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D0와 같으면 점등하라. 그죠? 여기에 대한 내부 릴레이가 살 때,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 되겠죠. P 뭐 20, 여기는 2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최소값을 D0로 만들었으니까 이 D0를 MUL 곱해가지고 MUL 10 곱하든, 그리고 D0를 곱해서 뭐 D10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간은 돌아갈 거고요. 1초 전멸은 카운트를 쓸 수도 있고요. 카운트를 쓰려면 요게 1초 전멸이니까 2초죠. 2초 타이머 2초짜리를 돌려요. 타이머 타임 온 T 1 정도. 예, 앞에가 T1일 거니까 이게 T1을 쓸 거니까 T0를 쓸 거니까 얘는 T1이 2초가 되면 T1을 끊어서 반복을 시키고요. 밑에 T1이 살면 CTU C 3을 줄까요? 0, 1, 2 썼으니까 3을 줄게요. 3을 주고 최소값이 D0니까 D0만큼만 카운팅을 하라 그래 놓고, 얘가 죽었을 때 C3이 죽었을 때만 타이머가 깜빡깜빡 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됐으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제 비교를 할 때도 이게 동작하는 동작은 요걸 C0가 커져 0보다, 그리고 크다 C1이 0보다 크다 C2가 0보다 클 때 내부 릴레이를 하나 잡아서 M을 잡아서 M이 3 조건에서 SSA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내부 릴레이 잡아주고, 그리고 0보다 크다 요건 됐으니까 끝났고요. 이 조건은 같지 않다 3 C0 C1 C2 이렇게 잡아서 내부 릴레이를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내부 릴레이 하나 넣어주면 이 조건들이 충족을 해야만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 줄이고요. 자, 이제 복사를 그냥 해서 가져오면 좀 편하니까 F4, F3 누르면 칸이 넘어가니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우선 칸을 좀 늘려 놓을게요. 쭉 늘려 놓고 먼저 카운팅을 해야죠. 카운팅을 하게 되면 P0가 카운팅을 하면 CTU C0가 0,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0을 우선 한 개 넣고요. 제가 카운트 값은 다 만들어 놨어. 이걸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값이 틀리면 제가 변수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P1을 누르면 CTU C1은 얼마 정도로 줄까요? 그냥 5. 어차피 카운팅은 여기에 5를 넘어서도 카운팅은 되는 거예요. 단지 5가 되면 C1이 사는 접점을 사용할 것 같으면 쓰면 되고요. 굳이 사용 안 한다 그러면 0을 넣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P2 CTU C2가 뭐 한 만 정도 된다. 한 10,000번 정도까지 누를 수 있겠죠. 10,000번 정도까지 누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0,000번 정도를 눌렀다 치더라도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럼 이제 미니멈 값을 바로 구해 보겠습니다. F10 min min C0부터 어디에 넣을까요? D0에 넣을 겁니다. 최소값을 몇 개를? 3개니까 3개를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 돌릴 거 PLD, 여기 PLD에 관련된 시간을 돌릴 거 최소값 초니까 만들어줘야죠. MUL D0 곱하기 10을 D10에 넣을 거예요. D10에 넣고 나면
이제 얘들 동작을 조금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건 우선 좀 뒤에 막고요. 그리고 입력부터 SSC가 P5인가요? P5. P5를 누르면 M0를 살릴 거예요. M0. 왜 M0를 여기 쓰고 여기 1번 과제에서 100번을 썼냐면, 여기에 M이나 뭐 카운트나 이런 값들을 조금이라도 타이핑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M0를 살려서 타이머를 돌릴 거죠. 타이머 하나 돌려야죠. 타임온 T0가 D10 최소값 초, 미니멈 초 여기 있죠. 미니멈 초 타이머고 미니멈 초예요. 미니멈 초가 들어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타이머를 하나 더 걸 거예요. 더 걸어야죠. 여기다가 2초짜리 for 타이머 T1은 2초를 돌릴 거예요. 근데 반복을 시키겠죠. T1을 반복시켜요. 반복시키고 나면 이 반복되는 타이머를 가지고 T1이 살 때 포지티브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포지티브 살 때 F3 이렇게 해도 되고, 살 때 뭘 할 거냐, CTU C012를 썼으니까 3, 그죠? 3을 써가지고 최소값 D0죠. 최소값만큼만 카운팅을 하고, 최소값이 되면 카운팅하는 타이머를 동작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C3이 죽어 있을 때, 즉 최소값이 되면 카운트가 사는 거니까 C3가 이제 살았다 그러면 전멸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전멸만 막아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리셋을 하려면 네거티브에 대한 리셋은 잡아가야겠죠. 그러면 Shift F2 P5 네거티브에 대한 리셋을 잡기 위한 내부 릴레이 M0를 썼으니까 M1 리셋, 얘가 리셋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셋을 시키려면 얘는 SSA가 살면 리셋이 되고요. SSB가 죽으면 리셋이 되고, 그리고 M1이 살면 리셋이 돼요. 반전을 넣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복사를 좀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져가고, XV 얘를 가져와서 이 동작과 지금 위에 요 직렬로 연결된 동작은 동일한 동작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죽어 있는 건 살려주고, 살아 있는 건 죽이고, 죽어 있는 건 살려주고, 직렬은 병렬로. 그러면 이 반전이 포함된 직렬과 동일한 회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재를 가지고도 강의를 좀 만들 건데, 거기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현재 이걸 가지고 오래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반전을 계속 쓰는 스타일이니까 조금 학습을 하시다 보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Shift F4 리셋 코일 C0 잡아주고요. 엔드, 그리고 한두 좀 더 늘려놔야죠. 4개, 5개 정도, 4개 쓰겠네요. C가 하나, 둘, 셋, 3번까지 M0 하나, C1, C2, C3, M0만 잡아주면 되죠. 여기에 왜 M0만 잡느냐, M1도 있는데 M1은 네거티브 되면 한 스캔만 사는 거예요. 네거티브 스캔, 아주 짧은 시간 한 번만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SSA가 동작이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크다, C0가 0보다 크다, 그리고 크다, C1이 0보다 크다. 얘가 이걸 연속해서 길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걸 접점수를 늘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상 이제 저는 좀 맞지가 않으니까 내부 릴레이를 하나 잡아서 M10으로 잡을게요. M10으로 잡아서, 그러면 얘가 살 때 M10이 살면 또, 자, M10이 살면, 그리고 크다, 뭐가 C2가 0보다 크다, 요때 M12를 살려줍니다. 그럼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면, 얘가 동작하면 되겠죠. 얘가 M11이 살면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0보다 크다의 조건은 됐고요. 그러면 0보다 크다의 조건은 됐지만 같지 않을 때 세 개가 다.
F10 같지 않다 3, C0, C1, C2 그래 놓고 M12로 가져가 볼게요. M12 여기만큼 지워버리고, 그리고 얘도 같지 않다, 같지 않을 때만 M12가 살기 때문에 사는 조건을 가져가야죠. M12가 살면 동작이 되게끔. 그러면 P를 누르면 누를 수 있는 조건은 M이 사는 조건이죠. M이 사는 조건은 여기 0보다 크다와 서로 다 다를 때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는 게, 여기 저는 지금 이걸 카운트로 한번 짰죠. 카운트로 짰지만 이걸 어떻게 타이머로 74회 3일 차이는 타이머로 짰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번 짜 보겠습니다. 자, 입력 조건을 그대로 이 동작을 같이 시켜 버릴 거기 때문에 F4 P3 그리고 F3 P4 이렇게 가져가고요. 우선 값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총 시간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는 카운트로 잡았지만 이게 미니멈 초가 D10이지만 이 값을 가져가서 곱하기를 해도 되고요. 근데 굳이 이러지 말고 미니멈을 가지고 2초로 곱해주면 되죠. 2초로 곱해주면 값은 가겠죠. MUL D0를 2초로 곱해주면 총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멸하는 총 시간. D 값이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D200 정도로 쓰겠습니다. D200을 써가지고, 자, 스위치를 다시 눌러야죠. P5를 눌러서 내부 릴레이 M200을 살릴게요. D200을 썼으니까 그냥. 그리고 다시 컨트롤 3 M200을 받아서 타이머를 돌릴 거예요. 타이머는 200을 써도 되지만 지금 14 같은 경우는 191인 1까지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이상이 되면 10ms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 분이 있는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T150을 쓰겠습니다. T150, D100, D100 값은 어디에서 나온 값인가요? D100, D100, D100을 가져올 게 아니라 미니멈 요건 3초로 가져와야 되니까 2초로 가져와야지. 여기에 D10을 가져와야죠. D100이 아니네요. D10. 미니멈 초가 얘는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그리고 타이머 T 연속으로 씁니다. T151. T151은 어떤 초예요? 총 시간 초죠. 방금 만든 D200. 200에 대한 시간을 살며 얘가 죽었을 때 T151, 151이 죽었을 때 타이머를 반복시켜라. T151을 2초를 반복시킬 거니까 앞에다 끊어주면 T152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출력을 한번 붙여볼 건데 얘들은 값들이 위에 거랑 다 틀리니까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놔둬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 출력을 주려는데 이제 비교를 해야죠. 얘는 왜 m 값이 여기 보시면 m, n, k 중에 m이 최소일 때 점등하는 거예요. m이 최소란 말은 C100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같다. m이 C100이잖아요. 100이 어떤 값과 같아요? D0. 최소값이 D0니까. 이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0일 때가 있어요. 동작을 아무것도 하진 않을 때는 이런 조건들을 하나 가져가야죠. 얘를 눌렀을 때 동작을 시켜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F3 M0를 하나 가져가서 동작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PLB는 n이 최소일 때요. 어차피 동작은 같은 거고 시간도 같은 거예요. 카운트만 101. 101이 m이니까 M0죠. C0. 여기에 C1 m이 이렇게 붙으면 되겠고, 그럼 또 얘도 똑같이 C102 C2 자꾸 C2를 넣어주면 K가 최소값일 때 PLC가 점등을 하겠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타이머를 돌려야죠. 작다 3,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요? D10? D10 만들어 놓은 값이 D10이었어요. T0가 맞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여기 보시면 최소초 미니멈 초가 T0고 타이머는 T0고 값은 D1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 초 어디 갔어? PLD 여기 T를 넣어줘야 되네요. 그죠? 잠깐만 봅시다. 요건 PLD죠. PLC가 하나 빠졌네요. PLC를 하나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PLC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PLD니까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PLD는 타이머를 돌려야 되니까 여기가 PLD로 쓰면 되겠네요. 그냥 이걸로 시간은 이게 PL인데 그러면 요걸 PLE로 쓰면 되겠고 얘를 줄여서 얘는 시간을 좀 나중에 수정해야 될 거라네요. 자, 3 0보다 크고 T0가 T10일 때 PLD가 살 거고요. 얘는 T1이죠. T1 여기에 보시면 T1이 2초 전멸하는 거예요. T1을 가지고 1초 전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작다 3 0보다 크고 T1이 10보다 작으면 점등을 하라. 그럼 PLC가 빠져 있으니까 PLC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LC는 우선 이것도 최소 값이니까 이 값은 하나 가져갈 거고요. 이 값을 전체를 복사를 합시다. 복사를 해서 하나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PLC P22 이렇게 해가지고 홈키 누르면 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C102가 되면 최소 값이 될 거고 시간 1번 문제의 시간을 또 봐야겠네요. 1번 문제를 잠깐 다시 넘어가서 시간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A는 0에서 2초, 16초에서 18초, 그리고 PLB는 0에서 4초, 140, 14초에서 108, 18초. PLC는 값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PLC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0에서 2초가 들어가야죠. 그냥 여기 새로 만든다 보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4개가 들어가니까 4개를 넣어줘요. 그리고 4초에서 6초 갈 거고요. 6초, 12초에서 14초 갈 거고요. 그럼 얘는 16초에서 18초 가면 되고, PLD 같은 경우도 4개네요. 0에서 2초, 그 다음 6초에서 8초, 6초, 8초 가고, 그리고 PLD가 10초에서 12초, 10초에서 12초, 120, 그리고 160에서 역병이 될 것 같고, PLE는 0에서 2, 8초에서 10초, 16초에서 18초, 이렇게까지 왔네요.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얘는 리셋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 오른쪽 눌러서 북마크 설정 B 그러면 이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Alt TS Alt TS라는 이런 창이 뜨겠죠. 원래 이런 창이 뜨면 이 창이 뜨는데 저는 바로 뜨는데 그냥 엔터를 눌러줍니다. 크고 잠깐 소리를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소리가 자 여기서 Alt MI 눌러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SSA를 살리면 살았죠. 살았을 때 눌렀다 띄면 동작하죠. 눌렀다 띄면 동작을 해요. 자, 불 다 들어왔고 1초, 2초 중간 살고 C 살 거고 2초 C 2초 2초 또 2초 2초 올라가면서 다 살 거고 끝나고 리셋이 자동으로 됐죠. 내부 릴레이가 죽었죠. 그러면 다시 동작 됐어요. 됐고 그러면 리셋을 시켜봐야죠. C 가지고도 리셋이 됐고요. 다시 SSC 가지고 리셋 그리고 SSB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 리셋이 돼야겠죠. 리셋 다시 SSA 가지고도 리셋 다 리셋이 됐어.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걸 제가 내부 릴레이를 이렇게 걸어서 타이머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아닌 걸 씁니다. 이렇게 된 걸 씁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SSC를 하나 막아 놓을거예요. 그러면 동작이 안 되겠죠. 근데 자, 들어와 버려요. 왜? 이 라인을 타고 타이머가 돌아버려요. 이런 경우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타이머를 따로 하나 빼줘야 된다. 따로 이렇게 하나 빼주면 또 가능해요. 그러면 눌러줘도 살진 않으니까 다시 얘를 리셋을 시키고 자, SSA 지금 포지티브 얘는 지금 포지티브에 어차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시 얘를 막아 놓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때요? 타이머가 돌아요 계속. 그죠? 타이머가 돌아. 얘가 살았을 때 내부 릴레이를 하나 넣었구나. 내부 릴레이를 하나 넣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막아지는데 여기 네거티브 그대로 줘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그대로 주고 자, 컨트롤 U 돌려놓고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지 않죠. 이제 동일한 동작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질 않아서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타이머 앞에 오는 입력 스위치는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동작은 다 동작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볼까요? 끄고 SSB가 살았을 때 얘 5번이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자, 요걸 하나 안 했네요. 요게 여기 회색 점 동작을 하면 SSC가 지금 동작을 하면 여기에 끊어줘야죠. 끊어주는 접점이 하나가 빠져있네요. F4 M0가 빠져있어요. 이게 없으면 동작을 하는 중에 카운팅을 하면 카운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조건들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를 눌러가지고 저기 3이네 3이고 얘는 우선 같을 때 동작이 되는지 봅시다. 3을 눌러가지고 그럼 3이 같아요. 같으니까 동작이 안 되죠. 얘가 불이 안 들어왔어요. M12가. 그러니까 동작을 할 수가 없고 하나가 0이에요. 하나가 0이에요. 하나가 0이면 다 다른데 값은 다 달라요. 그죠? 5, 3, 0. 0으로 값이 다르지만 이 0보다 크다 값을 두 개는 충족을 했지만 하나는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M11이 살질 않아서 얘 동작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4를 눌러보겠습니다. 5, 3, 4. 그럼 최소값은 3이 되니까. 근데 n 값이 3이에요. 그러면 PLB가 불이 들어오겠죠. PLB에 불이 들어오는지 내려서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미니멈과 같지 않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얘는 불이 들어와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서 SSC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M0가 꺼지는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최소값 초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얘는 1초 전매를 카운팅에 따라서도 할 거고 뭐 타이머에 따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불 돌려보겠습니다. B 3개, 2개, 3개, 1개, 2개, 1개. 자, SSC 눌렀어요. 3개, 2개, 3개, 1개, 2개, 1개. 그리고 끄면 끄지겠죠. SSC 끄지면 리셋이 돼요. 자, 카운팅이 리셋이 됐는지 보면 되겠죠. 카운트 리셋이 됐네요. 이러면 간단하게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사항을 잘 가져가는 것, 제한사항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스로또 인트로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막아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관학교 조 교수였습니다.